자, 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멤버십 회원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그 기본 위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런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커를 고를 때 우리가 스피커의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스펙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스펙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센서티버티라든지 파워 핸들링이라든지 무슨 파워냐 뭐 이런 것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제조사마다 자기의 단점은 줄이려고 하고요. 자기의 장점은 부각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을 뭐 솔직히 중국산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검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스피커를 산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보다는 패시브를 더 선호해요. 좀 더 비싸겠죠. 근데 패시브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래 쓰기 때문에 스피커라는 것이 뭐 몇 년 쓰고 이제 버리고 이런 거 또 다시 사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공간 안에 컨스트럭션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건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테리어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장비가 오래 써야지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좋은 제품이 들어가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 좋은 제품이다. 이걸 이제 따지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스피커는 가성비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좋은 제품은 좋은 재질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소리는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입증이 된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싼 가격에 좋은 스피커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적인 예가 그거예요. 예를 들면 스피커에 이제 재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그러니까 합판으로 되어 있죠. 이제 폴리우드라고 하는 18mm 폴리우드로 이제 됐다고 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어느 제품을 보니까 너무 싼 제품인데 와 MDF로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까고 보니까는 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스피커는 절대로 이게 특히 이제 하이파워 같은 경우는 MDF로 되어 있는 제품은 사면 안 됩니다. 또 스피커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코팅이에요. 코팅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좋은 스피커냐 나쁜 스피커냐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이 대출력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브레이션이 상당히 많아요. 이 바이브레이션이 많다라는 거는 이 떨림이 많다라는 거죠. 내부 안에서의 떨림이. 내부 안에서의 떨림을 얼마큼 차감시켜 주는지 이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우드라는 것 자체도 어떤 나무를 썼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단단한 나무가 아니라 좀 가벼운 나무 뭐 이런 제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 그 진동을 견디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단단한 나무를 써야지만이 이걸 잘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떨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피스를 받거나 이제 뭐 조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본딩을 한 거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해서 스피커의 외형을 만든다라는 거죠. 나무 자체가 단단한 나무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피스를 박더라도 제대로 박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바이브레이션이 발생하고 자체적으로 떨림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나사가 풀리게 되고 마모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덜그덕덜그덕 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뭐 전에 보니까 어디 소리가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트위터에 이 잭필드가 제대로 안 꽂아 빠져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처음엔 잘 붙어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자체가 헐거워지다 보니까 진동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빠지게 된 거예요. 이 내구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피커는 자재를 통한 내구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코팅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코팅을 했냐? 뭐
어디 가니까 인테리어적으로 '야 하얀색이 좋겠다.' 싶어 가지고 하얀색으로 이제 스프레이 뿌려 가지고 '아 하얀색입니다.'라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제조할 때서부터 '나는 화이트 색깔로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 도색을 할 때 그 도색하는 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표면 처리가 아주 매끄럽게 돼야지만이 그 스피커에 제대로 성능을 내기 때문에 그 표면 처리하는 작업이 상당히 난이도 있는 기술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써 만든 검정색 스피커에다가 하얀색으로 막 도포를 해 버리면 얘가 가지고 있는 100%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스피커를 구매를 할 때 저희가 이제 하얀색으로 칠해 드릴게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풀레인지 라우드 스피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멀티풀이 있고 그다음에 싱글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여기서 멀티풀이 솔직히 좋아요. 페이즈 얼라이먼트라든지 여러 가지 뭐 딜레이라든지 제대로 이제 그 공간에 맞게끔 설계가 돼서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보통 스피커라는 게 업자 입장 생각을 해보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는 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그 노동의 시간에 따라서 그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싱글 인클로저가 되어 있는 스피커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편의성 때문에 싱글 인클로저를 사용한다라는 거. 페이즈 얼라이먼트를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측정기를 가지고 계속 돌려보면서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잖아요. 근데 이게 이 서브우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들 레인지도 있고 하이도 있고 이 전체를 다 이제 만져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Effect of Boundary Condition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면 스피커 자체가 이제 우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지향성이죠. 사방팔방으로 방사가 되는 그런 스피커라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벽이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3dB가 올라간다. 일정 거리에서. 이유는 하나예요. 리플렉터 돼서 나가는 이 신호가 합산이 되니까는 3dB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두 면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용어 정리니까 쿼터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쿼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이런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 뒤에도 있을 거고요. 이쪽 뒤에도 있을 거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스페이스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를 쿼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에이스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밑에가 더 추가됐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면 밑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편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편에 여덟. 이렇게 해서 8개의 스페이스로 나눠진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에이스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걸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브우퍼의 위치가 이제 모서리 이제 모이다 보면은 저음 영역이 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제 부밍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 이거 왜 이렇게 되냐? 뭐 잘못된 게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럴 경우에는요. 나름대로 인제 그 커팅을 해 주셔야 돼요. EQ를 하든가 EQ를 써서 그 소리를 줄여 주든가 아니면 그 서브우퍼의 레벨을 좀 줄여 주셔야 되죠. 네,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제 스피커에 인제 FR 값이라는 거 자체를 이렇게 표시는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값을 얻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스피커에 그러니까 투웨이 스피커만 돼도 뭐 이 값이 인제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왜냐면 이게 스피커가 있으면 투웨이 스피커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중앙 가운데 1m 이 가운데다가 이제 맞춰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업체, B 업체, C 업체 이것을 다 기준을 이렇게 잡은 거죠. 트위터와 우퍼의 중간 이 위치를
잡아 놓은 거죠. 근데 이제 3웨이 같은 경우는 애매한 거예요. 이거 3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다 기준을 할 거냐 이거죠. 미들 쪽에다 맞춰 놨자. 근데 어디 3웨이는 미들이 더 커. 아니면 뭐 하이가 뭐 어떻게 돼. 뭐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 잡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R 값이라는 거를 100%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회사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 마이크 측정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거죠. 이 마이크가 소리가 소스원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 마이크가 어디를 바라보고 측정하냐에 따라 마이크의 FR 값이 이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하고 스피커의 FR 값은 참조 사항이지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음을 많이 하잖아요. 청음을 많이 하고 아니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것,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파워 핸들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 솔직히 이제 이 파워 핸들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측정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제 왜 제조사마다 피크 파워를 표시하는 경우 있고 RMS 파워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 파워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컨티뉴어스 파워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회사들마다 표기하는 표기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AS75라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자료를 보고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스피커 회사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는 방향성이 뭐 레코딩 쪽이다, 아니면 라이브다, 설계 쪽이다라고 하면은 또 참조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파워 핸들링하고 센서티비티하고 연관성이 많죠. 그러니까 센서티비티라는 것 자체는 아까 저 설명했지만 1와트 출력을 기준으로 가지고 SPL을 측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파워 핸들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PL을 볼 때 맥스 SPL이 135다, 뭐 130이다, 뭐 120이다, 109다, 뭐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파워는요 50와트하고 100와트하고의 이 차이가 얼만큼 더 올라가냐면 3dB밖에 올라가질 않아요. 자, 반대로 100와트에서 200와트는 마찬가지 3dB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SPL을 이제 맥스 SPL을 뭐 3dB 차이가 6dB 차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편차가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귀로 듣는 SPL의 편차는 2배가 된다라고 하면 9dB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우리가 2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2배 정도 된다고 하면은 3dB잖아요. 그러면은 2배 4배, 6배 정도 출력을 올려야지 그 SPL을 맞는다라는 거.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파워 핸들링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설명 안 한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스피커가 고장이 난 거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는 거지. 특히 이제 라인 어레이로 설치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섹션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레프트가 문제인지 라이트가 문제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레프트 쪽에 특정 어떤 뭐 세 번째 있는 레이어에 있는 스피커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아예 소리가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가 조금 거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거죠. 이 판단하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레프트와 라이트를 들어봤을 때, 귀로 들어봤을 때 소리가 좀 달라. 뭐가 좀 부족해. 뭐가 이상해. 그럼 이제 레프트 쪽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 레포트를 바라보는데 전체를 바라봤을 때 문제를 어떻게 그것도 나눠지는 거예요. 상단과 하단으로 나눠봤을 때 문제가 상단과 하단 중에 어디가 문제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상단이 문제가 있다. 그 상단 쪽에서 또 나눠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나가면서 문제가 되는 스피커를 찾아 나간다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테스트 뮤직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테스트 뮤직을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이 음악은 이 현장에서 들었을 때 어떤 소리야, 어떤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 뭐가 부족해, 뭐가 뭐 빠진 것 같아.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얘기는 스피커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떻게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좀 특별하게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프로세서에 대해서 또 이 교재를 근거로 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